안녕하세요. 김비트의 코인생존기입니다. 이번 특별 영상은 비체인입니다. 지난 특별 영상인 솔라나 편에서 댓글로 영상 잘 보고 있다며 비체인에 간곡히 부탁하신 구독자분이 있었는데 이번 영상을 통해서 궁금증을 해결하고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댓글 달아주시면 분석할 만하고 여러가지 이슈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내부적으로 얘기해보고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특별 영상을 매주 만들다 보니 어느덧 저희 김비트 팀에서 찍은 특별 영상들이 꽤나 많아졌어요. 에이다나 리도나 YGG나 등등 해서 업비트와 바이낸스에 있는 친구들 위주로 분석해서 찍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자, 그럼 비체인 설명해보겠습니다. 비체인은 루이비통 차이나의 CIO였던 써니 루와 금융 리스크 관리 분야에 종사했던 제이 창이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아무래도 백그라운드가 물류와 유통 그리고 금융이다 보니 기업을 위한 공급망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제품 추적 프로세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물 인터넷 장치와 통합하는데 중점을 둔 스마트 컨트랙 플랫폼이라고 보면 좋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친한 대표님 중에 바이오 약품의 유통 쪽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분이 계신데 바이오의 경우 백신이나 주사, 치료제 등을 옮겨가는 유통 과정에서 약품이 상해버리면 쓸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어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유통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약품이 동시에 제약 사항들이 많이 생겼는데 지인이 하시는 사업이 유통에서 작은 칩을 넣어서 QR코드만 넣으면 현재 제품의 이동 과정, 온도, 습도 등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사업을 하시거든요. 여당이지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아마 비체인도 이런 비즈니스를 할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비체인은 온체인 거버넌스, 저렴한 수수료, 비블록체인 기술과의 상호 운용성 및 규제를 준수하는 서비스를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비체인의 목표는 비체인 토르 블록체인과 상호작용하는 모든 엔터프라이즈, 쉽게 말하면 협약이죠.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해 권한이 부여된 모든 당사자가 제조에서 배송까지 필요한 모든 정보를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비체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쉽게는 공급망 관리, 투명성 향상, 전송 지연 감소 등을 도와주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비체인은 비체인 토르 메인넷을 출시했는데요. 2015년에 이더리움을 포크한 뒤 수정하여 개발을 시작해서 2018년에 메인넷을 출시했습니다. 약 3년 정도 걸린 거죠. 2018년 7월 25일에 바이낸스에 상장이 되었고 20년 4월 7일에 업비트에 상장되었습니다. 투자자와 백허로는 DNGVL이라는 노르쉐 베리타스 국제 공인등록기관 및 분류협회가 있으며 PwC, 프랑스 워터하우 쿠퍼스라는 세계 1위의 다국적 회계감시 기업, 그리고 블럭 VC 등이 있습니다. 비체인의 토큰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먼저 비체인 메인넷에서 VET, 그리고 VHTO의 두 가지 토큰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업비트에서 현재 거래되는 VET 토큰은 비체인 토르 메인넷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며 VTH 토큰의 경우는 VET 소지 금액에 기반하여 형성되고 비체인 토르 네트워크에서 거래를 수행하고 스마트 계약을 실행하는 데 사용되는 수수료 토큰입니다. VET 토큰은 처음에 1000억 VET을 발행했으며 분배 과정은 개인 투자자 9%, 기업 투자자 23%, 공개세를 통한 투자자 41%, 프로젝트 팀원 5%, 재단 22%로 분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시민이 참여한 크라우드 세일 토큰은 환불 혹은 소각이 되었고 이게 약 13.3%입니다. 따라서 최대 공급량이 867억 벳으로 줄어들었죠. 벳의 최대 공급량은 그래서 약 867억 개이며 현재 유통량은 약 725억 개로 전체 중에 84%가 현재 유통 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토큰 자체는 추가 발행이 없습니다. 비체인의 기술로는 블록체인 권위증명이라는 Proof of Authority, 즉 POA 합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POA는 사전 재단에 의해 선정된 검증자들에 의해서 합의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POA의 특징은 적은 컴퓨팅 계산 파워를 필요로 하고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드 간 통신이 필요하지 않으며 제대로 작동하는 노드 숫자와 무관하게 시스템 연속성, 독립성을 갖게 됩니다. 비체인 토르 블록체인은 권위 노드와 경제적 노드로 구분이 또 되는데요. 권위 노드는 재단 허락하에 네트워크 합의에 필요한 검증 과정을 담당하며 경제적 노드는 네트워크 안정성에 기여하기에 필요로 합니다. 2022년 11월 17일에 비체인 토르 POA 2.0 업그레이드를 완료하며 비체인 토르의 거래 처리량을 확대, 데이터 연구 저장이 가능해졌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기술만 보면 크게 별거 없는 것 같기도 한데 권위증명 방식에서 재단 자체에서 선정한 검증자들에 의해서 합의가 돌아간다는 게 역시 공산국가 출신의 사람들이 만든 건가? 그런 생각이 좀 잠시 들기도 하네요. 어쨌든 비체인은 식품안전, 탄소관리, 지속가능한 개발, 사치품, 소비재, 주류,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요 기업과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 예를 들면 20년 4월 24일 H&M이 소유한 글로벌 패션 브랜드인 COS, 코스라고 하죠. 협력을 하였으며
같은 해 5월 6일에는 대륙간 식품 공급망 및 금융 컨소시엄인 APAC (Provenance Council의 유일한 블록체인 프로토콜이 되었고, 21년 8월 24일 세계 최초로 디지털 탄소 발자국 SaaS라고 하는데 사스 플랫폼을 출시했으며, 22년 6월 10일에는 UFC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환경보호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 홍보로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한국조선업계 최초로 자율선박 네트워크의 보안 솔루션으로 비체인에 지원을 받아 블록체인을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제 생각에는 BMW와도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비체인이 이제 앞으로는 사실 기업과의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파트너십을 맺으며 성장을 해온 비체인인데, 사실상 B2B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라도 봐도 무방하죠. 그러니까 B2B 서비스는 기업과 기업의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이게 토큰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재밌는 건 결국 토큰 가치가 비체인 재단, 즉 기업 가치이기도 한데, 이를 거래하는 것은 또 업비트, 바이낸스에서 개인들이 거래한다는 게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기업 대 기업의 사업은 잘 하지만 토큰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건 개인이다? 저로서는 일단 좀 어렵습니다. 보통은 개인을 위한 비즈니스를 하는 블록체인 기업들이 있고, 개인들이 유저로서 그 블록체인 기업,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로젝트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토큰을 구매하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러한 비체인은 앞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탄소 발자국 탐색기, 지갑 브라우저 확장, 이더리움 토큰 브릿지 작업을 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비체인 명명 시스템, 자산 대출 플랫폼, 이건 디파이를 말하는 것 같아요. 멀티체인, 일반 데이터 브릿지, 오라클 및 스마트시티 생태계를 구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24년 내년 예정으로는 분산형 파일 스토리지, 레이어 2 롤업, 스마트 컨트랙트 보안 분석 도구 개발, 알고리즘 토큰 기반 스테이블 코인, 다오 등 수많은 업데이트 및 개발을 할 예정인데, 어떻게 보면 그냥 모든 트렌드를 다 따라갈 건데, 현재가 아니라 일단 내년, 내후년에 올해나 내년에 따라갈 거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트렌드들을 위해서 개발하고 업데이트를 하다 보면 또 개인을 위한 서비스들이 붙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면 지금까지는 어쨌든 회사 대 회사의 그런 비즈니스만 했으니까요. 근데 중간에 보면은 내년에 출시 예정인 알고리즘 토큰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 이게 약간 루나가 생각이 나서 살짝 조금 무섭기도 하네요.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그런 구성 영상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